지난 주말 환율 채권 상품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수치통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에는 미국의 7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기대가 너무 높았기 때문일까요? 예상보다는 부진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날 환율 시장에서는 달러가 약세를 나타냈고요. 채권 시장에서는 미국 국채가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먼저 환율 시장 움직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9.2원 오른 1037.1원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만에 10원 가까이 급등하며 1030원대로 올라섰는데요.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기 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고용지표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여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역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외환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0.20엔 내린 102.59엔을 기록했고요. 달러 유로 환율은 0.0025달러 오른 1.342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뉴욕 외환시장에서 유로와 엔화는 모두 달러 대비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고용지표 부진으로 달러가 약세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함께 보시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 나타내주는 달러 인덱스는 0.15% 내린 81.3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채권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날 채권 시장에서도 고용지표 부진의 영향이 이어졌는데요. 이날 국채 가격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국채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10년물 수익률은 0.06%포인트 내린 2.498%를 기록하며 다소 가파른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관련 지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36% 오른 609.76포인트를 기록했고요. D램 2GB DDR3 가격은 0.09% 내린 2.28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낸드 플래시 64GB MLC 가격은 0.66% 오른 3.0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가격인데요. 유가의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0.3% 내린 97.8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표를 함께 보시면 유가는 지난 한 주 동안만 무려 4.1%나 하락을 했는데요. 이 전문가들이 올해 전 세계 원유 생산이 수요를 웃돌 것이라고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지만 원유 수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유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천연가스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1.05% 내린 3.8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귀금속 가격인데요. 금값은 이날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값은 1% 오른 1293.6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은값은 0.34% 내렸고요. 구리 가격 역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팔라듐 가격 0.90% 내린 864.5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증시 변동성 나타내주는 빅스 지수는 이날 뉴욕 증시 하락 마감하면서 0.47% 오른 17.0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해운업 경기 선행지수인 BDI 지수 4포인트 내린 751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이날 주요 곡물 가격은 대부분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옥수수 가격 1.31% 내렸고요. 소맥 가격은 0.75% 올랐습니다. 대두 가격 2.22% 떨어졌고요. 원당 가격 0.67% 내린 16.3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지난 금요일 발표됐던 미국의 경제지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그중 투자자들이 가장 눈여겨본 것은 바로 이 7월의 고용지표였습니다. 7월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는 20만 9천 명을 기록했는데요. 20만 명을 넘어섰긴 했지만 직전월 수치와 또 전문가 예상치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습니다. 같은 기간 실업률 역시 6.1%에서 6.2%로 오르며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조기금리 인상설이 힘을 잃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센터였습니다.